네, 전영신의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 이슈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경제저널 한양대학교 경영대 이상석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론스타 소송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지난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져고 있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판정부의 판정이 있었던 건데요. 당초에 6조를 혈세로 물어주는 거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3천억 원 물어주는 걸로 결론이 난 건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선방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또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향후 어떤 흐름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20년 전에 석연치 않았던 결정들. 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금융사에 남을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요인들이 결합돼서 네.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에 쉽지 않았던 금융 및 산업 환경 이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당시 이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정부의 금융당국자들이 또 이런 요인들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피도 눈물도 없이 수익만을 추구하는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변수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게 되면서 네. 이런 피대 사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사모펀드라는 그 조직이 결국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 결성된 펀드 운용의 대규모 형태인데요. 론스타는 미국계 자본입니다. 당시에 이 IMF 위기를 통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던 외환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단돈 1조 3,800억 원에 투입을 하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됐고요. 예. 그로부터 3년 만에 하나금융투자에게 6조 8,182억을 회수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먹튀 논란도 있었죠. 그렇죠. 예. 론스타가 어떻게 이제 1조 3,800억 원의 외환은행을 매입을 한 건지, 외환은행 경영진은 뭐란 거고, 우리 금융당국은 뭐란 건지 참 의혹도 넘쳐나고 의심도 넘쳐나는데요. 왜 이렇게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자, 일단 외환은행이 그 당시 때도 이 국책, 그러니까 완전한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또 민간 기업으로도 보기 어려운 그런 네.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의혹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요.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국가의 외환을 담당했던 전문적인 기업의 특성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됐던 인재들이 네. 가장 선호했던 조직으로 유명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이 많이 간 회사였습니다. 당시 론스타에게 매각했던 1조 3,800억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기업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기업 가치의 정확한 산정 요인으로 보면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 모두를 산출해 보았을 경우에 당시의 외환은행의 가치가 70조 원 정도 이를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당시에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재무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평가가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조 5천억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가격인데요.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가치 평가했던 말씀하셨던 안에 있던 외환은행의 관계자들 또 이 금융당국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들 모두 이 한일 관계 과거 한일 관계에서 나라 팔아먹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을사오적에 비견된 만큼 예. 당시에 이제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제 이걸 다시 되팔 생각을 해서 2006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투자의 외환은행을 팔기로 하고 2010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번 그렇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재판 결과는 2006년 이후 상황에 대한 분쟁 결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안타깝게도 2003년에 외환은행의 가치를 평가해서 론스타에게 넘겼던 그래서 2006년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20년이 거의 이제 다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의 어떤 구속력을 갖지 않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꽤나 좋은 금융기업을 헐값에 사모펀드에 빼앗겼다가 훨씬 비싼 가격에 사게 된 것도 화가 나는 입장인데요. 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에게 이제 완전히 외환은행을 넘기게 됐는데요, 론스타가. 네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에 오히려 투자자 중재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재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그래서 뭐 세금을 더 부당하게 매겼고,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평가액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환차손도 발생하고 사건이 길어지니까 이자도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5조 6천억 원을 더 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것이죠. 네네. 자, 이 5조 6천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론스타가 재매각을 해서 벌어들인 금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네. 자, 우리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기가 막힐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6조가 5조 6천억을 3천억으로 막았으니 이제 선방했다 뭐 이런 시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하고 굴욕적인 기분도 들고 이게 석연치가 그렇죠. 않네요. 맞습니다. 예. 애초에 이런 사건이 나오지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당시 때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맞아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 부분이 너무 가볍게 묻힌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물든 안 묻든 간에 그 당시 때 이런 진실 공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론스타가 거의 6조 원을 청구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4.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제 배상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행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3천억은 뭐 어떻게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혈세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네. 추후 또 분쟁에 대해서도 또 론스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고요. 자, 이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을 두고 뭐 각계각층의 우려 섞인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변호사협회, 변협에서는 당초에 외환은행 매각 시부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집행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몇몇 논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정확한 법률적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관치금융의 폐해가 지적된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의해 매각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하는 점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향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그렇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이번에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물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쉽지 그렇죠. 않다고 하긴 하고요. 예. 네. 궁극적으로는 국제 투기 자본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의 역량이 또 확실하게 보완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20년 전과 IMF 이후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또 정신 없었던 시간이었죠. 사실 그 당시 때가. 네. 극복을 하는데 정말 뭐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고 시간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론스타 사태가 그 당시 때는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위기 중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만큼 금융이라든가 또는 사회에 돌아가는 눈에 대해서 시민들 또 국민들의 그런 어떤 시각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 정말 다시 한번 발생하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죠. 예. 이 사건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고요. 네. 부끄러운 과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될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제 투기 자본이 얼마든지 우리 기업들을 헐값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역량 분명히 향상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변협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에 혁신이 없다면
또다시 눈 뜨고 이렇게 코를 베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 배상 판결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소수 의견을 보고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 낸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 게 베스트겠죠. 네.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고 1년 정도를 기다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10년간의 지연이자 약 185억 원 포함하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도 4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혈세로 충당해야 된다. 네. 이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모두 좋지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2011년에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대해 매각을 하기 전에요. 이 론스타가 사실은 법적으로 금산분리법에 위배되는 정황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이제 M&A를 하거나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산업자본들이 들어와서 금융기관의 돈을, 그러니까 회사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불법이라는 건데요. 론스타가 2011년 당시에 일본에다가 2조 원 넘는 산업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밝혀졌었기 때문에 네. 사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가질 자격조차 원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하나금융투자에게 또 이 승인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론스타가 원래 외환은행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취소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조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외에도 뭐 어쨌든 이 재판 상황을 두고 이 국제투자분쟁소에서 판정한 판결문을 공개하라, 이런 민간의 압박이 어쨌든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와 론스타 둘 다 동의를 할 경우에 판정문이 공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 정부나 또는 관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고 싶지 않거나 찜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밀실에 감춰져 있던 론스타 사태, 이것이 이제 전말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배상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취소 신청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오렌지님께서 론스타 나빠요. 불난 집에 와서 값어치 있는 물건 궁박한 상황 이용해서 떨이로 사가 비싸게 팔아먹은 격이네요. 라는 말씀 남겨주셨네요. 예. 취소 신청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이상석 교수였습니다.